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무엇을 걱정하잖아요. 뭐 어떤 걸 걱정해서 뭐 그런 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 또 그런 일은 꼭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 오늘도 시장이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 9일 동시만기일 지난 9월 10일부터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면서 이제 순매수를 계속 늘려갔어요. 그래서 누적 순매수가 이번 달에 9월 10일 이후로 한 1조 3천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 이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곧 이제 달이 바뀌어서 10월이 되면 강하게 들어올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수를 기대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니 지수 관련 종목 대형주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아직 우리가 논란거리로 삼기가 이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게 억지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상황이 거기에 무르익어야지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7월, 8월 9월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10월에는 들어와야 되냐 이런 것도 없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고 어제는 이제 제가 좀 빗대서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상하기 싫은 이런 예상들은 꼭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에 미국 시장도 사실은 별볼일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하고 또 미국은 또 하나 이제 셧다운 문제 이게 이제 국회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미국 국회가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해서 미국 시장도 좀 그랬죠. 그런데 우리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게 출발 당시에는 약보합권, 그러니까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코스피 시장도 그렇게 약보합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한 번도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이 더 깊어져서 오늘 종가에 가서는 결국은 지수상으로 3,100을 내주는 그래서 3,097.92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1.14%가 하락하는 제법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다가 코스피 시장에서 끝에 한 97억 정도 순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끝냈고 기관들은 5,55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도 5,597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스닥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더 슬로프가 아주 가파르게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코스피 시장에만 이제 적용되는 제가 오늘 시장 특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파악됩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2,360억 넘게 순매도하고 개인만 4,456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도 오늘 2.16%나 빠졌어요. 그래서 지수로 1012.51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영상을 제가 이제 찍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최종 집계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선물에서 1조 2,534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은 7,595억, 그러니까 거의 7,600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런 이제 상황,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이렇게 조져버리는데 이 상황에서 기관이 현물 시장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할 수 없이 기관이 판 것도 있고 기관이 끌려 나온 매물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관의 매도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는 이제 그런데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오늘 시장의 특징은 있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관련주 이건 뭐 이제 며칠째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가 아주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에너지 관련주 오늘은 이제 별로 움직임이 안 보였지만 비철금속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인플레이션 영역에서 이거를 봐야 돼요. 가장 먼저 걔네들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전기값, 가스값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된 거는 뭐 어젯밤에 아시겠지만 유가가 WTI 기준으로 75달러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가 상승이 이제 그 이유고 그 다음에 정제 마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6달러가 넘어섰어요. 정제 마진이 이게 이제 5달러, 4.5인가 그 밑으로 가면 정유사 별론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럴당 6달러가 넘어서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스주 그러니까 원유가 그러니까 가스주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스주는 어제 하루에 비해서 10%나 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반등 초기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WTI는 어쨌든 간 3년 만에 최고 유가를 기록했고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어젯밤 그 장중에서 배럴당 80달러가 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대단하지. 그런 데다가 산업부가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좀 인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 에너지 관련주 쪽에 대해서는 뭐 누가 어떻게 막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원자력 관련주. 이건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에너지 이제 이게 조금 원자력 이게 정책 이슈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현실까지 이제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어요. 세계적인 에너지난의 에너지 해결 방안 중에서 이 원전 문제가 다시 이제 부각되는 거예요. 해결 방안으로. 그래서 그 영국 존스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 예고를 하고 특히 작은 모듈 원자로 있잖아요. SMR. 이거를 이제 신규 건설하는 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세계적인 에너지난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전기차, 우리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뭐 2, 3년 후에 전기차가 거의 반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이 전기도 상당합니다. 예, 이 전기도 상당해요. 하여튼 어디선간 뭐 장작을 떼서라도 전기를 만들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런데다가 이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그 정도 스피드를 따라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또 이 원전 얘기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앞으로 대선까지 가면서 정책 테마로 상당히 옥신각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이건 공식이죠. 금리가 움직이니까 보험, 은행 이런 주가가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뭐 당연히 상승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도 어젯밤에 금융주가 상승했잖아요. 금융주 이쪽 finviz.com 이쪽인가요? 거기 금융 쪽 사이드가 아주 파래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죠. 그래서 미국도 금리를 생각보다 조기 만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FOMC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이건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에는 1.5까지 갔었어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한국은행도 얘기해놓고 아직 안 한 마지막 한다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굉장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오늘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진 것도 원인이 하나지만 이제 금융당국이 그 대출 옥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주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중에 속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쓰고 있는 신용융자 잔고이래요. 이제 이게 주가가 이렇게 되면은 반대 매매도 막 발생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할 때 신용융자가 많이 걸리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심해야, 뭐 벌써부터 조심하시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진짜 이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특히 코스닥에 신용 걸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걸린 종목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0월 1일부터 CFD 계좌 있잖아요. 차익 거래하는 그 계좌에 최저 증거금융률을 40인가 이렇게 올린다고 그래요. 그게 10인가 그래서 레버리지를 크게 쓸 때는 10배까지 가능하다고 한 상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는 거예요, 시장에. 이게 이제 한꺼번에 몰아닥친 거예요. 10월 1일부터라는 얘기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3일 거래니까 벌써 이제 시장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도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오늘 5,500억 순매도 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럼 외국인들이 그 9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삼성전자를 1조 500억 정도 순매수를 한 건데 반 날렸네요. 오늘. 그렇게 된 겁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하죠.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뭐 거꾸로 인버스 걸어놓은 분 말고는 대체적으로 뭐 하루도 쉬지 말고 주가가 올라가면 좋죠. 그 좋겠지만 근데 사실 그런 시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작년에 그 화려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이게 증시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시장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오르는 거지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오르는 데가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데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그냥 상황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금 유일하게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이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웃기는 표현이지만 오매불망 이 외국인들이 이 증시 상황과는 무관하게 오매불망 좀 얘네들이 언제 들어오나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도 했지만 이 님은 언제 오시나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 이거 왔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버선발로 뛰어나가실 이유가 없다. 와서 방문을 두드릴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그 말씀은 이제 드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을 제가 판단할 때 그럼 이 시장이 얼마만큼 우리를 고생을 시킵니까? 이런 건 이제 많이 지난달에도서부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은 무슨 산술적으로 지수 뭐 코스피 기준 지수로 뭐 얼마가 가면 이게 바닥이고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 게 아니다. 시장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상황 논리다. 그 상황 논리의 하나가 뭐요? 환율. 다른 하나는 백신 완전 접종률. 근데 이제 백신 완전 접종률의 문제는 해결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 환율이 이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환율 지금 얼마입니까? 1184원 40전, 7원 60전 또 약해졌어요. 원화가.
그러니 이제 이게 지금은 저 상태로서는 어설프게 돌리는 거는 조금 아니죠. 차라리 이게 더 환율이 더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이 정도 환율이면은 환율 고점이다 단기.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환차도 먹고 주식 차익도 먹고 뭐 이런 거가 오히려 더 가까이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율을 갖고는 도저히 지금 우리가 시장이 크게 돌아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게 참 그 사이에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되지만 차라리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1150원대를 향해서 오는 환율, 그러니까 환율은 항상 제가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우리한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지수를 말씀드리는 게 딱 피부에 와 닿으니까 굳이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이번 시장을 본다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060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시장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뜨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지수가 얼마인데 무슨 3060을 얘기하고 이래? 뭐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벌써 3097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번에 조정해서 3060 정도를 못 지켜내면 조금 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제 저는 여기서 버텨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있는 돈, 그러니까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조금 느껴가실 거고, 그리고 이 현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의 뜻도 어떤 건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실 거라고 이제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어려운 얘기 했으니까, 그런 시장이 뭐 맨날 어렵냐. 이제 아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시장이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무서워해요, 시장을.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서우면 지는 거예요. 시장을 무서워하면 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도망가려고 하면 더 손해가 나요. 그 원래 시장이 그런 거예요. 늘 말씀드려 오지만 시장이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도망갈 궁리만 해요. 이거 어떻게 살아나?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도망가려면 진즉에 갔어야지 지금은 도망가나 안 가나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큰 폭으로 밀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살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 살까? 뭘 살까? 이런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니, 이렇게 주가가 빠져서 싸지는데, 그럼 사야지. 왜 안 사요? 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IMF 같이 그랬다. 그러면 얘기는 다르지만, 지금은, 펀더멘털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때는 내가 언제 뭘 사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있는 현금 중에서 조금 나눠서 오늘 조금 사보셨다. 그러면 그거는 오늘 같은 날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현금을 가지신 분이. 오늘 다 질렀다. 이거는 아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둘지 말고, 분할할 수 있는 한 분할하시라.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썸네일 제목도 그렇게 달았지만 이 스피노자 말을 이 17세기 철학자죠. 네덜란드 원래 유태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소위 말하는 파문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 말로는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그때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상황이 피할 수 없으면 오히려 즐겨라는 뜻도 내포돼 있고
또 하나는 주식 시장이라는 게 희망을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뭐 어떤 나무를 심었나, 나무를 심는다는 게 꼭 주식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시장을 보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셨나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니까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뭐 모든 음식을 끊고 죽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가, 아니면 이게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 꼭 사과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과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이게 제 해석인데 주시장에서 참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사과나무는 심자마자 그 해에 무슨 열매가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이나 수박이나 호박은 그 해에 나지만 사과는 이거 몇 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년 지나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사과나무도 암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농사 이런 거 잘 몰라서 아마 보시는 분들 암수가 있다면 이게 한 그루를 심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과나무 암수를 심겠다 이래야지 맞는 건지. 뭐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재밌자고 여러분 하도 오늘 긴장된 날이라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과나무보다 한 그루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할 때 당황되고 막 이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닌 거죠. 지금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는. 여러분 막 골프 나가시면 그런 거 있죠. 어떤 홀에서 뭐 양파, 그러니까 레귤러 파에 더블을 치는 거죠. 파4 홀이면 8개 치고, 뭐 아마추어 그런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파. 그래서 그날 다 망한 것 같지만 사실 거기서 겁먹고 멘탈이 무너지면 진짜 못 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멘탈이 오늘 나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오늘 잘못할 수 있는 건 이 홀에서 다 했네. 이제부터는 파프레이만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가다가 버디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스피노자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사과나무 하나를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셨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장은 끝났지만 아직 못 심으셨다면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나서 마음에 심으세요. 그러면 공포가 없어집니다. 그 공포 없이 내일 시장을 봐야, 또 오늘 또 재빠르게 좀 사신 분들은 내일 또 마진 나올지도 몰라요.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뭐 계속해서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조금 더 우리를 좀 흔들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 있죠. 그런 섹터들에서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놓으면 되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데 어떻게 나눠서. 그러니까 제가 그 브런치 카페에서 마지막 50강 할 때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는 딱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 분할 매수 오늘 딱 하면 내가 분할 매수 5분의 1, 5분의 1은 오늘 투입. 뭐 이런 게 말하자면 이제 분할 매수죠. 야, 빠졌으니까 사볼까? 있는 돈 다 털어서 질러. 이거 아니고, 아니면 우와 이거 장 끝장났네. 이거 다 팔아라. 손해고 뭐고 다 팔아서 끝내자. 이래도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수십 년 있으면서 이거보다 더한 거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면 그냥 꿈이에요, 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빠져도 그래도 뭐 최근에 제법 깊은 폭으로 빠진 거니까 충격은 받죠. 충격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내가 기다리던 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이 어제 밤에 찍어서 실버 버튼 언박싱 하는 거 했더니 진짜 저는 뭐 유튜버들 사이에 댓글 부자라고 그러는데 댓글 엄청나게 많이 달아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마침 뭐 실버 버튼 받아서 언박싱 한 날 이렇게 주가도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괜히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날 중에 하루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